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요즘 챗 GPT 얘기 계속 했는데요. 맞아요. 이 챗 GPT 못지않은 이슈가 아주 큰 행사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데 바로 이게 MWC.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먼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3대 IT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월에 CES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MWC, 그다음에 이제 IFA라고 해서 IFA 독일에서 열리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쇼인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봐도 모바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쇼를 운영을 하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분명히 통신망을 움직이는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곳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60여 개국에서 2,000개 넘는 업체와 기관이 참여를 했고 27일부터 해서 다음 달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네. 좋겠다. 특색이 있네요. 왜냐하면 CES는 세계 가전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가전 제품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모든 전자제품 다 들어갔고 그렇죠. 심지어 자동차, 모빌리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모바일에만 딱 집중한 행사니까 네. 특색이 있는데 자, 올해가 좀 다른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쇼랑 비슷하게 코로나 때 좀 침체됐다가 3년 동안. 다시 이제 크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큰 건데요. 미중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네. 우리가 원래 한 2, 3년 정도에는 그래도 IT 전반적인 흐름 보려면 CES 하나만 봐도 된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CES에 중국이 다 빠졌잖아요. CES는 미국에서 그렇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보여줬던 것들 이번에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사, 이제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만드는 그죠? 전체 주요 전시관이 7개인데 7개 중에 1개를 통째로 빌렸어요. 이 화웨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쇼에서 7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엄청나죠. 한 회사가. 부스가 아니고 네, 아예 통으로 전시관 하나를 전시관을 빌렸습니다. 화웨이관.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거기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한 5배 이상 정도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본인들의 위력을 좀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계속되면 결국 IT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면 CES 그리고 MWC까지 같이 챙겨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삼성전자 잡겠다. 네. 이게 왜냐하면 수많은 스마트폰이 등장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그냥 삼성전자의 카피캣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는 것도 이제 옆으로 접는 거, 위아래로 접는 거 이거 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렴하게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안 먹힐 수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하고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 1등이긴 한데 애플의 점유율보다 오히려 이런 애플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애플이 딱 압도적이고 이제 삼성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오히려 유럽에서는 삼성전자랑 그리고 애플 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회사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 중심의 폰들이 상당히 잘 나가요. 저가용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술도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는 좀 매출이 나오다 보니 그 유럽에서는 매출이 나오게 되니까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뭔가 완전히 혁신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 잘 따라왔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알는 샤오미 있잖아요. 예, 샤오미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플래그십 폰을 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도 그 카메라의 화질에 상당히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라이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사진 회사 있죠. 아니 그 엄청나게 유명한. 지금 비싸서 저도 못 사는. 그렇죠. 그 회사랑 같이 이번에 그 화웨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미 폰에 그 렌즈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같이 만든 거예요. 라이카하고 함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가용 시장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애플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약간 이제 조금 낮거나 비슷한 고가랑 중저가 시장이 삼성의 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은 삼성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더 싸. 뭐 이런 느낌. 네. 라이카의 광학을 장착한 샤오미가 나왔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콜라보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이 MWC 주요 화두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다. 네. 이것도 지금 이런 흐름이네요. 네,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아까 제가 이게 통신사업협회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들이 제일 크게 발제하고 그리고 토의하는 게 뭐냐면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리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촉발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망 사용료 관련돼서 그렇죠. SK텔레콤, SK하고 브로드밴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지금 계속 소송 중이잖아요. 네. 이거를 보고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그거를 갖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이제 통신망이 소송을 할 수 있네 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EU에서 전반적으로 이 쇼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제 MWC 개막 기조연설에 나와서 네트워크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투자에 대해서 네네. 자금 조달 모델 찾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돈 내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EU에서 이제 기가비트 커넥티비티 액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금 의견 수렴 절차에 맞췄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망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구글이나 네네. 뭐 이런 곳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한테 투자 부담에 대한 의무를 담은 조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규들이 해외 걸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유럽에서 좀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국제 행사에서 약진해 왔어요. 네네. 그럼 지금 여기 이 모바일 그 월드 콩그레스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 참가 현황은?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1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역시 통신사들이 아무래도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 하면 이제 SK, KT, LG, U+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3사가 모두 다 참석도 하고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U+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객 정보 유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부스도 정리하고 이제 고객 내부 단속하겠다 이런 사장도 안 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SKT랑 KT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좀 그 방향성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신만 하는 회사 아니다. 그래서 AI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할 때 혼자 못하니까 파트너십을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 놓지는 않겠다. 계속 가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체험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쇼에서도 화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드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SKT가 이번에 그 쇼가 원래 모바일 쇼니까 그렇죠. 해봤자 스마트폰 이나 장비 이런 게 나오는 쇼인데 처음으로 이제 실사 사이즈의 그 나르는 드론 이거를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밖에는 날지 못하고 밖에 프로펠러도 돌고 안에 따면 VR 기기도 끼고 체험도 하는데 그게 이제 조비라고 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이 경량 항공기의 승인을 받은 회사랑 SKT가 지금 그 독점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통신사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좀 어떤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회사들 도 되게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도 VR, XR 할 거야라고 하면서 소위 반 애플이라는 전략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도 기계 만들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쇼에서 이번에 SK 부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기계를 삼성에서 만들면 SK랑 협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하면서 이제 국내 통신사들끼리 혹은 기계와 통신사들의 협력 이런 모습도 지금 계속 그 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이 이제 모빌리티하고 결합이 돼서 네, 그렇죠. 모바일은 이제 뭐 또 물질적이진 않지만 통신 정보가 움직이는 거였고 모빌리티는 이제 사람이나 뭐 물건이 이동하는 거였는데 결합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챗GPT 이른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도 많이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T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